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 지난 시간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정말 깊은 고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형부를 만나게 된 건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당시 제 언니는 30이었고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언니와 저는 씨가 다른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전남편, 그러니까 제 언니의 생부는 언니가 어릴 적에 병으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몸이 안 좋아서 간병인을 구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였대요. 애가 딸려있긴 했지만 고용인인데도 할머니한테 진심을 다해 자라는 모습에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초혼이고 어머니는 재혼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지만 어머니께 간병을 받던 할머니도 어머니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있긴 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다르지만 저는 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언니도 저를 많이 아껴주었고요. 나이차도 10살이나 나다 보니까 할머니 간병하는데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언니가 저를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항상 지쳐 있어서 저도 어리긴 했지만 엄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기도 했어요. 언니는 심지어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도 학교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갈 정도의 기대받는 수재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언니와는 떨어져 살게 되었네요. 그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도 더 이상 언니가 엄마 노릇을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무렵이었지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대입기념으로 스키장을 다녀오기로 했고 그 덕에 저희 부모님은 둘이서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일어난 사고로 저는 부모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는 즉사였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따로 친척이 없었기에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언니가 저를 아껴주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랑은 아예 갈라서도 그만인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 저를 받아줬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인데 졸업하고 제가 취직할 때까지는 돌봐주겠다고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정말이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언니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겨우 자리 잡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대학생이 되었긴 했지만 갑자기 서울에서 입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형부는 그 당시엔 언니와 연애를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남자다운 성격까지 언니가 서울까지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부 또한 혼자 사는 언니 집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던 모양인데 난데없이 찾아와 방 한 칸을 차지한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형부 또한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지요. 형부는 바쁜 와중에도 언니에게도 하나 남은 가족이라고 하여 저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인지 잘 살고 있는 언니의 삶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부담스러워하던 저였기에 오히려 그런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형부는 제가 거리감을 두는데도 굴하지 않고 저와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였습니다. 제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학교 생활만 하면 지루하다면서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형부는 사업을 하고 있던지라 회사원인 언니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저를 챙겨주지 못할 때에는 꼭 형부에게 부탁을 해서 형부가 저를 도와줄 수 있게 해줬었지요.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도 했고 저도 슬슬 언니 집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지만 굳이 독립하려 하지 말고 언니랑 같이 지내면서 돈을 모으거나 다른 일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형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저도 어느 정도 저금이 생기고 언니도 회사에서 자리 잡아가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집도 옮기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돼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일부러 저 때문에 30평대 아파트를 구했다며 그냥 같이 지내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형부 또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미 셋이서 함께 지낸 시간이 길기에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결혼 전에는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결혼했다고 떨어져 지낼 수 있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면 형부도 언니 회사가 있는 동안 심심한 일 없을 거고 밥도 챙겨주고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언니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 많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둘이 살고 형부가 내 집처럼 드나들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밤중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왔는데 언니와 형부가 쓰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고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언니에게 열중해 있던 형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형부나 언니를 보면 두 사람이 뭘 했는지 그 장면이 자꾸 상상이 가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제가 집에 있는데도 그런다는 걸 알고 나니 괜히 새벽만 되면 방문 너머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과민 반응을 했던 건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두운 집 안에서 밝게 빛나던 그날 형부의 눈동자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이 터질 듯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언니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저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부는 아빠가, 저는 이모가 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형부는 물론이고 저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날 축하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조촐한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니보다 형부를 먼저 알았으면 형부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으로만 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할 때였지요. 때마침 언니가 더 배가 부르기 전에 혼자서 태교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어요. 저도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빴으니 같이 갈 시간이 없었고 형부 또한 사장이라서 시간이 자유롭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길게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언니도 그런 상황을 알기에 그런 저희들을 배려해서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니는 주변 지인들 몇 명 해서 같이 태교 여행이라고 9박 10일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언니가 자리를 비운 그 10일 동안 저와 형부 사이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형부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래 형부가 가게 직원들과 함께해서 회식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직원들과 회식을 할 예정이니 저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물어왔어요. 저도 3년이 넘게 일을 했기에 직원들과 전부 다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직원 회식인데 오히려 제가 빠지면 섭하지않은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난데없이 웬 회식인가 싶은 분위기더라고요. 아무튼 회식 자리는 분위기가 좋았고 저도 형부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같이 택시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부가 술을 너무나도 많이 마셨는지 택시에서부터는 아주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뒷좌석에 타고 돌아왔는데 자꾸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언니랑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여행 가자마자 보고 싶어서 저러나 싶어서 질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제 손을 붙잡는데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자꾸 달라붙는 형부 때문에 진땀을 좀 뺐습니다. 처제라고 말하니 순식간에 정신을 차렸다가 10초도 안 지나서는 또 언니 이름을 부르며 달라붙는데 그래도 밖에서는 견딜만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 형부가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술 기운이 조금 있어서 그랬나 그냥 이대로 질러버려도 이건 내 탓이 아니라 형부가 잘못한 거로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형부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여행 간 언니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형부에게서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언니 집에 들어온 그때부터 이 순간을 계속 꿈꿔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부가 언니랑 헤어져 버리면 어차피 저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저랑 근처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언니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저한테 있지만
언니와 함께하는 길 외에는 저를 잃는 길 뿐이었던 형부는 결국 언니와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형부가 그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대충 둘러댄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로 했고 그날 이후로 저와 형부는 언니 몰래 수많은 비밀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출산 직전까지 회사에 출근을 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형부와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저는 언제든지 언니에게 말 한마디만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저는 언니를 배신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벌을 받게 된 걸까요? 언니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때서야 형부는 제정신을 차린 건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거냐, 맞지 않은 거냐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쯤이었습니다. 저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언니가 출산 후 출혈로 아이를 낳고 대학병원으로 옮겨가는 길에 사망 선고를 받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형부는 그때 죄책감에 무너져버린 듯 세상과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언니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고 그 죄책감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혈육이었던 언니까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져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이 날을 이후로 엄청난 충격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조카를 내버려둘 수도 없었지요. 저의 경우에는 제 조카가 제정신을 붙잡게 해주는 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두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조카의 엄마가 되어주기를 자청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저를 업어 키워준 언니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고 언니 모르게 형부와 비밀을 만들었던 속죄이기도 했습니다. 형부 또한 언니가 떠나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던 형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언니와 형부가 쓰던 방, 제가 쓰던 방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커다란 침대, 형부 옆에 비어있던 언니가 쓰던 그 자리는 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카를 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조카도 저를 엄마처럼 따르며 컸고요. 사실상 조카에게 저를 이모라고 부르라는 강요도 한 적 없습니다. 조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저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 결심을 했지요. 형부도 이제 언니와 보낸 시간보다 저와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형부를 집에서는 형부라 부르지 않고 오빠라 부르게 되었고요. 주변 이웃들도 매일같이 들르는 마트의 계산원분도 저희를 전부 다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언니마저 데려가긴 했지만 형부를 내게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카의 엄마로서 8년을 살다 보니 제 안에 또 다른 욕심이 하나 꿈틀대기 시작했지요. 형부와 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형부와 언니, 그리고 저가 아닌 형부와 저만 단 둘이 묶을 수 있는 강한 유대감을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형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형부와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던 형부의 모습은 아무래도 저희 난데없는 질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형부는 그렇게 하자며 자신 있게 대답을 해왔어요. 이미 긴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형부나 저나 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 이제 서로 새 출발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형부와는 절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는 없기에 저는 형부와 저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엄청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1년이란 세월 동안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의아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형부는 이미 묶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 형부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만 낳아서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제 언니가 출산 중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까지 잃게 될까봐 겁이 난다 하는 이유를 댔지만 그것보다도 형부가 저를 속인 배신감이 더 참을 수가 없네요.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형부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니 애초에 언니가 살아있을 때 형부와 실수를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군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랑 어떻게 하기 위해 저와 단둘이 술에 취한 상태가 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언니가 여행을 갔던 그날의 회식 자리를 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배가 불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자서 독수공방 참아야 했으니 언니의 대용품으로 저를 이용했던 거고요.
거기에 아이가 태어나고 언니가 잘못되니 이제는 엄마 역할을 시키면서 8년 동안 저를 데리고 재미를 봤던 겁니다. 어차피 저랑은 법적으로 더 이상 진지한 사이가 될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니 저와의 사이는 형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형부에게 지금까지 내가 형부를 위해 한 이 짓거리들은 무엇냐 따지니 형부는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는 어떡하냐고, 그리고 아이는 어떡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혼자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언니도 제가 계속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형부와 조카의 뒤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남은 삶을 지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복잡하네요. 형부가 밉지만 이미 언니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단 것도 인정하지만 이 상황에도 형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후련할까 이렇게 글로 적어봤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해결도 되질 않네요.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